삼국유사에 전해온 불교 이야기 해통선사의 신통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신라 문무왕, 진덕왕, 신문왕 때의 사람으로 경주 남산의 서쪽 은천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님이 어렸을 때 어느 날 집이 동쪽 시냇가에서 놀던 어느 날 수달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해통은 그 수달피의 껍질을 벗기고 수달의 시체를 동산에 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동산에 가보니 수달의 시체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기이한 일이라 생각한 해통은 핏방울이 떨어진 자국을 따라가 보니 자신이 어제 잡았던 그 수달피의 굴이었고 그 굴 안에는 자신이 잡았던 수달피가 엉성한 모습으로 새끼 5마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해통은 살생의 불우함을 깊이 깨달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뒤에 당나라에 들어간 해통은 선무의 3장을 뵙고 도를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으나 무예 화상은 동쪽의 우랑캐놈이 어찌 법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며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자 이에 굴하지 않고 무예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무예 화상을 모시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무예 화상은 끝내 허락치 아니하자 어느 날 해통 화상은 불이 벌겋게 달구어진 화로를 머리에 이고 서 있었습니다. 당장에 머리가 터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뻥! 이를 본 무예는 깜짝 놀라 뜰 아래로 내려와 해통의 터진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무언가 신주를 외우니 해통의 정수리는 다시 합하여 씻은 듯이 나았으며 다만 터졌던 흔적만 남았는데 그 흔적이 왕자와 같다고 하여 사람들은 해통을 왕화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무예 화상은 대단한 벗김을 알고 해통에게 자신의 인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중병에 걸려 깊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하여 궁 안의 모든 의사를 동원하여 갖가지 처방으로도 공주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당고종은 신통력이 뛰어난 선무의 화상에게 구할의 방도를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무의 화상은 자기 대신 해통을 보내면서 은밀히 신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궁안에 도착한 해통은 무의 화상이 가르쳐 준 대로 먼저 흰 콩 한 마를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웠더니 흰 콩이 모두 흰 갑옷을 입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군사로는 공주의 병마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해통은 다시 검은 콩 한 마를 은그릇 속에 넣고 주문을 외우자 이번에는 그 콩들이 검은 갑옷을 입은 병종으로 변하였습니다. 해통이 백 갑옷을 입은 군사와 흑 갑옷을 입은 군사에게 서로 협력하여 병마와 싸우게 하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교룡 한 마리가 공주의 몸에서 나와 멀리 달아났으며 그 후로부터는 공주의 병이 깨끗하게 쾌유되었습니다. 한편 해통선사의 신통력에 의해 궁중에서 쫓겨난 교룡은 해통선사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선사의 본국인 신라로 돌아와 문익림이라는 숲속에 숨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해쳐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크게 걱정하다가 신통력이 뛰어난 해통스님을 당나라로부터 모셔오기로 하고 종공을 사신으로 하여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종공과 함께 귀국한 해통선사는 이번에도 신통력으로 교룡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용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종공이 해통스님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수양 버두나무가 되어 종공의 집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공이 궁성에 가기 위하여
집 밖에 나가다가 이 버드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도 가지가 운치 있게 쭉 늘어져 있는 이 수양 버드나무를 애지중지하여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혔으며 친구들을 불러 이 버드나무 아래서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터에 신문왕이 돌아가시자 효소왕이 등극하였으며 효소왕이 신문왕의 산능을 닦고 인사를 하기 위해 장지로 향하는 길을 닦게 되었는데 그 수양 버드가 나무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유사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나무를 베도록 하니 정공이 나무를 끌어안고 차라리 내 모구를 벨지언정 이 나무는 절대 아니되오 라고 말하며 한사코 벌목을 반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효소왕은 크게 진노하여 이것이 정공이 해통선사의 신통을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이로구나 하며 당장 정공을 목을 베고 집을 허물어 못을 만들고 해통도 잡아들이라 했습니다. 군사들은 즉시 정공의 목을 베고 왕망사로 달려갔습니다. 해통선사는 군사들이 이르는 것을 보고 주필과 병 하나를 들고 나가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며 주필을 들어 병 목에 선을 그었습니다. 해통선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이 병목에 줄을 그었으니 각자 너희들 목을 보아라.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을 보니 기이하게도 목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놀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해통선사가 내가 지금 이 병목을 자를 터이다. 이 병목이 잘리는 동시에 너희들의 목도 잘리게 되리라.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고 이 일은 곧 효소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이놈들아 그게 될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목을 내밀어 목을 들이운 붉은 부짝을 보이자 왕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이때 뜻밖의 공주가 중병에 걸려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당황한 왕은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며 해통선사에게 공주의 병을 다스려 줄 것을 간청하였고 공주의 병은 해통선사의 신통력으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공주의 병이 낫는 날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긴 용 한 마리가 궁성에서 나와 기장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비로소 정공이 죽게 된 것도 그 용의 음흉스러운 관계임을 깨닫고 정공의 처자에게 많은 금, 은, 보화를 내려 사죄하고 해통선사를 국사에 봉하였습니다. 기장산에 들어간 교령은 더욱 심술을 부려 백성들을 해치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해통선사는 용을 불러 설법을 하고 불살기를 주어 다스린 후로부터는 더 이상 민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무예 선사로부터 인결을 전수받은 해통선사는 해동 진원종의 초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통선사의 신통력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름이 널리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교령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 고승전에서도 이 해통선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령은 어떻게 보면 당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색정적 이방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나라 궁중과 신라 궁중을 무상으로 출입할 수 있었던 어느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두 공주는 이방인으로부터 색정적인 시달림을 받았다고 이해하면 이야기가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신라의 해통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통선사의 목숨을 건 구도 수행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아직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통선사처럼 구도의 수행을 열심히 하여 종래는 꼭 성불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